시장이 포화된 상태예요. 설치가 끝나면 수익이 급격히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통신산업의 최강자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다 건너의 우량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셋대우 윤재용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한국인한테 인기 있는 미국 주식이다. 네, 맞습니다. 2020년 8월 19일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한 1억 6천만 달러, 원화로는 2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주식이 있다면 좀 어떤 업종인지 좀 힌트를. 힌트를 드리면은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업종. 통신의 대표 주자면 AT&T가 있지 않습니까? AT&T 맞습니다. 네. 저 약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미국 기업 AT&T 알아보는 시간이군요. AT&T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T&T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글로벌 최대 통신 기업입니다. 글로벌 최대 통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뭐 통신 사업자일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4G, 5G 이런 데이터 쪽에 연관이 돼 있을 텐데 어떤 사업 영역들을 가지고 있나요? 크게 4가지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유무선 통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부문, TV 프로그램, 영화를 제작 배포하는 워너미디어 부분, 남미 사업 부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너미디어를 AT&T가 가지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또 제작사기도 할 텐데 사업 간 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문별 비중은 순서대로 대략 80%, 16%, 3%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통신 쪽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AT&T 하면 배당을 잘 주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AT&T는 굉장히 배당주로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 미국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19년 정도 기점으로 해서 검색량이 늘어나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대표적인 미국 배당주로 구매를 하고 계셨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구체적으로 배당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AT&T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 중에 하나고요. 30년가량 배당 늘려왔습니다. 최근 1년 배당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은 약 6.85%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배당주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AT&T가 최근에 좀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최근 1년 기준으로 S&P 500이 15.8%가 올랐고요. 대표적인 경쟁사인 버라이즌이 8.4%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AT&T는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은데 다룰 수 있는 건가요? 한국인의 어떤 대표 해외 주식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좀 주가가 부진할까라는 이유를 알면은 나중에 부진했던 이유들이 돌아올 때 훌륭한 이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AT&T가 직면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데도 도움이 되겠군요. 부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부진한 요인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직면한 AT&T의 좀 문제점들, 리스크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매출액 총액을 살펴보면은 428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2.6%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더군다나 이제 예상치까지 하회를 했죠. 월 정액 전화 이용자 수치를 보게 되면은 16만 3천 명 정도로 예상치는 상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위성 TV를 포함한 케이블 TV 구독자가 89만 7천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케이블 TV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군요.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피해를 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영향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비드19 관련한 영향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전미대학 경기협회 NCAA 여기서 이제 남자 농구 토너먼트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광고 매출이 4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게 됐고요. 소매점들이 다들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핸드폰을 못 팔겠죠. 무선 장비 매출이 1억 7,500만 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두 번째 이유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비드19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라고 주목받던 주식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 통해서 콘텐츠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케이블 TV를 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넷플릭스처럼 OTT 서비스로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AT&T 같은 경우도 OTT 서비스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알짜 고객 중에 하나였던 케이블 고객들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미국 전역의 케이블 가입자 숫자를 넘어선 거죠. OTT가 이제 넘었군요. 네, 맞습니다. 유선으로 제공되는 이런 케이블 TV를 해지를 하고 OTT 서비스 넘어가는 거를 코드 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T&T 역시 기존에 케이블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코드 커팅에
중에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실적이 안 좋고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사랑 함께 경쟁에 돌입한 상태에다가 코로나19 이슈까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질 요인들이 많았던 거군요. 요약해 주신 부분이랑 부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말씀을 해주실 때 AT&T의 사업 부분이 좀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사업 부문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좀 많이 TV 가입자나 많이 좀 빠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통신 사업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산업입니다. 한국의 경우만 봐도 2G에서 3G로, 3G에서 LTE로 최근에 5G까지 계속 넘어오면서 요금이 계속 올라가죠. 사실 저도 5G 요금제를 쓰는데 잘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쓰다가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적응하고 쓰고 있거든요. AT&T 역시 통신 관련 매출은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전화 가입자의 ARPU 0.7% 정도 증가를 했어요. 해지율도 감소를 했고요. 물론 이제 통신 장비가 좀 덜 팔리면서 장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정도 감소를 했지만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마케팅비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매출 비중이 80%나 되었던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꾸준히 지금 효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통신 부문은 혁신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에요. 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땅 따먹기 영역에 이미 진입한 산업이 됐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갑자기 매출이 뛰기는 어려운 구조겠군요. 네, 통신 산업 자체만으로는 혁신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 5G 시대가 굉장히 또 혁신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5G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혁신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막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도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 카펙스 투자 가이던스가 200억 달러였는데 1분기에 이미 50억 달러가 투입이 됐고 이후에도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지금 투입될 예정인 거죠. 그만큼 지금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가 끝나면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군요. 두 번째로 큰 비중이었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 워너미디어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워너미디어 부분이 코비드19와 관련해서 우려감이 높은 부분이고요. 워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셨던 이런 코드 커팅의 영향이 꽤 컸겠군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꾸준히 돈을 내던 구독자들이 이용을 폐지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OTT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신 AT&T도 사실 OTT 서비스를 하나 런칭하지 않았었나요? AT&T도 2018년도에 타임워너를 854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부채까지 합치면은 1000억 달러가 넘는 M&A였고요. HBO Max가 출범하면서 OTT 시장에 진출을 했죠. 그러나 핵심적인 컨텐츠에 있어서는 경쟁사에 못 미치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았던 왕좌의 게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가 이 미디어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HBO가 상대적으로 지금 추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로 좀 영향을 받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코드 커팅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유도 있는 거겠죠? 일단 워너미디어 부분이 직격탄을 맞은 게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극장에서 영화 상영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극장에서 상영을 해서 최대한 회수를 하고 박스 오피스에서 일단 뽑아야죠. 그렇죠. 일단 뽑아내고 각종 수익원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스포츠 행사라든가 영화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청을 하거나 OTT와 다르게 극장, 스포츠 행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타격을 다 입은 상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정도만 들었으면 AT&T는 지금 투자하지 않는 게 답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인트는 존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정적인 통신 산업을 근간으로 깔고 있다 보니까 배당 수익 자체는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발목 잡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신규 사업으로 인한 확장 가능성이 좀 굉장히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영역, 통신 시장이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안정적일 거다. 이런 데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차익 실현을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기존 수익 모델과의 자기 잠식 효과, OTT 산업과 기존 케이블 산업의 잠식 효과, 신규 사업 분야에서 경쟁자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경쟁력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AT&T에 대한 대응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으로 통신 산업의 최강자입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감안하더라도 고배당 매력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산업의 어떤 꾸준한 수익만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AT&T보다는 버라이즌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버라이즌이 굉장히 좀 좋은 추세에 있으니까요. OTT의 어떤 그런 혁신, 가입자 확대, 확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같은 OTT 전문 업체가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AT&T 현재 실적과 향후 전망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2020년 분기 실적 발표는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거대 통신사로서 가지고 있는 저력, 컨텐츠 확보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저 종목 고배당 종목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가입자 수 추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코드 커팅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히 줄어들기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다거나 혹은 컨텐츠에서 일정 부분 확보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이런 것들 체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께서 전에 없었던 제일 좀 날카로운 팩트로 많이 때리는 평가를 많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AT&T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T&T는 크게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통신 부분은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다. 두 번째는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신산업은 아직까지 경쟁사 대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로 인한 저가 매력, 고배당 매력은 일정 부분 존재한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AT&T가 잘 풀리면 이런 멘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통신만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 포트폴리오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거대 통신 기업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부문이 끌고 그다음에 신사업이 당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잘 풀리면 네. 지금은 힘들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내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AT&T 마지막으로 5글자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내, 그리고 또 인내. 인내 또 인내, 많은 게 담겨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온 거의 모든 투자 포인트들이 5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글로벌 통신계에 흔들리는 왕좌에 앉아있는 AT&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신에 흔들리는 왕좌, 이거 말해도 되나요? 왕좌의 게임 흔들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